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미국 작가 엘버트 허버드의 말입니다. 인기 있는 책을 여러 펴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들은 글을 쓸 때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읽혀서 비난받는 모습이 자꾸 상상된답니다. 비난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면은 과감한 아이디어는 꺾이고 개성 있는 문체는 풀이 죽지요. 일종의 자기 검열인 셈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글은 마치 육수 대신에 맹물을 넣은 냉면처럼 아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지레 걱정하는 습관에 절어 있다면 여러분은 맹물 냉면처럼 매력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담대한 행동도 과감한 도전도 기발한 액션도 여러분은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 해보기 바랍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책에 밑줄을 치던 습작을 끄적여보던 시도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실수에 대해 과연 하루 5분이라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실수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65공 비타민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수한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더운 여름, 집중호우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낮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기고 있고요. 자외선이 어찌나 강한지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맨 눈으로는 하늘을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참 몸을 움직이기가 싫지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인근 식당에 나가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덥고 움직이기 힘든 여름. 이런 여름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문득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검도를 무척 오래 10년 넘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늦가을쯤에 비복근 파열, 그러니까 왼쪽 다리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서 검도를 못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반년 가까이 운동을 쉬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체중도 늘어났고요. 어쨌든 제가 20살 이후로는 검도든 달리기든 복싱이든 쉬지 않고 무언가 계속 운동을 해왔었는데 겨우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찔끔찔끔 날씨가 괜찮을 때 나가서 달리기 하는 정도,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정도로 운동량이 확 줄었더니 20대 때부터 유지되어 온 체력이 갑자기 한순간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난 거예요. 올 봄에 한의원에 가서 선생님께 제 몸이 이상합니다 라고 진찰을 받았더니 오히려 해주시는 말씀이 몸의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체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마치 북극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계속 자고 싶고 자니까 체온이 더 떨어져서 또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잠이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땀을 흘리고 심장에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 들릴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헬스장을 끊어놓고 매일매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봄부터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석 달을 지나 한 넉 달 가까이 거의 매일 헬스장을 가고 있는데, 하다못해 회식이나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잠깐이라도 들려서 한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러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헬스장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100일 정도 했더니요. 요즘은 제가 관절이 튼튼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무릎 관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례는 이런 거예요. 예전엔 달리기를 그래도 계속 꾸준히 했지만 한 40분, 30분을 넘어서 40분 정도 달리기 시작하면은 무릎에 좀 무리가 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짱한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리고 또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뒤에는 그렇게 오래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막 전속력으로 달리면은요, 왼쪽 종아리에서 통증이 와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씩 와서 겁이 덜컥 났기 때문에 달리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을 끊고 나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 보니 요즘은 한 번에 60분 넘게 그렇게 뛰어도 괜찮습니다. 무릎 관절도 별 문제가 없고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은 지는 2달이 넘었어요. 요컨대 무사히 재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체중을 좀 더 줄인 다음에 다시 검도장으로 컴백을 해야겠죠. 우리 몸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건강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마치 탑을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처럼 운동을 조금만 안 하고 과식이든 야식이든 회식이 되었던 간에 아주 잠깐만 다른 짓을 하면은 이 체력 역시 우리의 몸 상태 역시 금방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정도는요, 저는 저의 느낌상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운동 며칠 안 해도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30이 넘으면서 30 중반이 되어가면서 확실히 단 며칠만 달리기를 안 했다가 다시 운동을 나가면은 제가 달릴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지속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대신 그만큼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기 싫은 날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식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확실히 저도 10대 때, 20대 때는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에 말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밥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확실히 이제는 절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빗줄기와 폭염이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더라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빠짐없이 우리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달리기에 대한 글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연애소설을 읽으면 연애가 하고 싶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음식이 먹고 싶죠.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 운동하기 싫은 이런 여름에 운동할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나눠드릴 이야기는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울트라 마라톤, 그러니까 42.195km가 아니라 훨씬 더 긴 거리, 그런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한 기록을 글로 남긴 건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고통과 그 인내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그의 다리와 근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100km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달린 적이 있는가?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보통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은 우선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딱 한 번 그렇게 달린 적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km의 레이스를 완주했다. 신체의 소모는 물론 극심했고 레이스가 끝난 후 한동안은 이제 당분간 달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2번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질리지도 않고 언젠가 또다시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는 날이 돌아올는지도 모른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그것은 내일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레이스는 러너로서의 나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00km를 혼자서 계속 달린다는 행위 속에 얼마만큼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로마 호수를 달리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매년 6월에 장맛비가 오지 않는 홋카이도에서 열린다. 출발해서 55km가 되는 휴식 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저 나는 묵묵히 달리기만 했을 뿐이다. 일요일 아침에 장거리 달리기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1km에 6분의 조깅 페이스를 유지하면 100km는 10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거기에 휴식과 식사 시간을 넣고 이런저런 것까지 더해 11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속셈이었다. 물론 그것이 섣부른 생각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판명되긴 했지만 말이다. 42km 지점에 여기까지가 마라톤 풀코스 거리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다. 콘크리트 위에 하얀 라인 한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다. 그 라인을 넘어설 때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42km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체험이었다. 거기서부터 미지의 망망대해로 들어선다. 그 앞으로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미지의 생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그 42.195 라인을 넘어서 50km 지점에 가까웠을 무렵 몸의 상태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할 느낌이 있었다. 다리의 근육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엄습한다. 급수 지점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을 조금씩 보충하려고 신경을 써왔지만 그래도 탈수는 마치 불길한 숙명처럼 내 뒤를 쫓아왔다. 희미한 불안이 뇌리를 스친다. 아직 절반도 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100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55km의 휴식 지점에서 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내가 준비해둔 가벼운 식사를 한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바지를 벗고 셔츠와 팬츠를 가벼운 것으로 새로 갈아입는다. 뉴발란스의 울트라 마라톤 전용 슈즈를 사이즈 8에서 8.5의 것으로 바꿔 신는다.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신발 사이즈를 한 치수 큰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날씨가 줄곧 흐려서 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모자는 벗기로 했다. 모자에는 비가 올 경우에 머리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도 없었다.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더없이 이상적인 컨디션이다. 젤리로 된 영양제를 2알 삼키고 수분을 보충해가며 버터를 바른 빵과 쿠키를 먹었다. 잔디 위에서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장단지에 근육 소염 스프레이를 뿌린다. 얼굴을 씻고 땀과 먼지를 닦아내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다. 이곳에서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지만 그 사이 한 번도 앉지는 않았다. 일단 앉아버리면 다시 일어서 달리는 일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일부러 주저앉지는 않았다. 수분을 보충하고 나서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고 말고 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 이외에 대답할 말이 없다. 수분을 보충하고 하반신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도로로 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남은 거리는 45km. 그저 결승점까지 계속 달려갈 뿐이다. 그렇지만 달리기 시작한 순간 내가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다리 근육이 경직되어 굳어버린 낡은 고무처럼 되어버렸다. 스태미나는 아직 충분히 있다. 호흡도 정상이고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달립시다 라고 마음은 재촉하는데 다리는 다리대로 나와는 얼마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는 수 없이 말을 듣지 않는 다리는 단념하고 상반신을 중심으로 한 주법으로 바꾸어 본다. 팔을 크게 휘두르며 상반신을 흔들어서 그 순간의 동력을 하반신으로 전달한다. 그 힘을 이용해서 두 다리를 앞으로 밀어낸다. 물론 느릿느릿 달릴 수밖에 없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스피드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생각이 난 듯이 다리 근육이 제대로의 움직임을 되찾고 평소와 가까운 느낌으로 그럭저럭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다리는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55km 휴식 지점에서 75km 지점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 느슨하게 돌아가는 육류 다지는 기계 속을 빠져넘어가는 쇠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아무튼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긴 채 언덕길을 억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스피드는 급속하게 떨어져가고 뒤에서 오는 주자에게 차례차례 추월을 당하고 만다. 70살쯤 된 몸집이 작은 여성 러너에게도 추월을 당했다. 그녀는 나에게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줬다. 난감하다. 이제부터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40km나 남아있는데. 달리고 있는 동안 몸의 여러 부분이 차례차례 아프기 시작했다. 오른쪽 허벅지에 한동안 통증이 오고 그것이 오른쪽 무릎으로 옮겨가고 왼쪽 허벅지로 다시 옮겨가고 하는 식으로 몸의 각 부분이 번갈아가며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통증을 소리 높여 호소했다. 비명을 울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사정을 호소하고 경고를 해댔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100km를 달린다는 것은 미지의 경험이었고 모두 각기 할 말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잘 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인내하며 묵묵히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 강한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려고 하는 급진적인 혁명 의회를 프랑스의 자코뱅파,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 같은 이들이 변론을 구사해서 열심히 설득하는 것처럼 나는 신체의 각 부위를 열심히 설득한다. 격려하고 매달리고 치켜세우기도 하고 질책도 하며 고무도 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는가? 지금은 어떻게든 참고 힘을 내다오 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다. 당통과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단두대 목이 댕강 날아가 버렸지 않는가라고. 어찌됐든 그럭저럭 이 고통에 찬 20km를 이를 악물고 견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힘든 고비를 넘겨갔다. 나는 나 자신을 타일렀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의 순수한 기계다. 기계니까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나는 거의 이것만 생각하면서 참았다. 만약 내가 피도 살도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허물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순수한 기계다. 기계니까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 말을 머릿속에서 만트라처럼 계속 되풀이했다.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그리하여 내가 감지하는 세계를 되도록 좁게 한정하려고 애를 썼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겨우 3m 정도 앞의 땅으로서 그보다 앞은 알 수가 없다. 내가 당면한 세계는 기껏해야 3m 앞에서 끝나고 있다. 그 앞의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늘도 바람도 풀도 그 풀을 먹는 소들도 구경꾼도 구경꾼의 성원도 호수도 소설을 쓰는 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물인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3m 앞의 지점까지 다리를 움직인다. 그것만이 나라고 하는 기계의 작은 존재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5km마다 마련되어 있는 급수대에 멈춰서서 물을 마신다. 잠시 멈출 때마다 정성스레 근육 스트레칭을 했다. 근육은 일주일 전에 먹다 남긴 급식용 빵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나 자신의 근육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무리를 해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걷는 쪽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주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걸으면서 다리를 쉬게 한다 라는 식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걷지 않았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휴식은 착실하게 취했다. 그러나 걷지는 않았다. 나는 걷기 위해서 이 레이스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달리기 위해서 참가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목적 하나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일본의 북쪽 끝까지 날아온 것이다. 아무리 달리는 스피드가 떨어졌다고 해도 걸을 수는 없다. 그것이 나의 규칙이다. 만약 자신이 정한 규칙을 한 번이라도 깨뜨린다면 앞으로도 다시 규칙을 깨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게 될 거다. 이렇게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계속 달리는 사이에 75km 근처에서 무언가가 쓱 하고 빠져나갔다. 그런 감각이 있었다. 빠져나갔다는 말 이외에 그럴듯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돌로 된 벽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이 쓱 통과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아무것도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 그 무렵에는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이 늘 그런 상태라고 하는 이른바 일상적인 모습으로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한때는 들끓고 있던 근육의 혁명의회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거는 것을 포기한 듯했다. 더 이상 누구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은 피로에 지친 모습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묵묵히 수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며 다리를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기만 하는 자동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쓱 빠져나가 버린 뒤 많은 주자를 추월했다. 75km의 관문을 지난 지점부터는 나와는 반대로 많은 주자가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혹은 달리는 것을 단념하고 걷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 아마도 200명 정도는 추월했을 것이다. 적어도 200명까지는 나는 헤아렸다. 내 뒤에서 달려온 주자에게 추월을 당한 것은
한 번인가 두 번뿐이었다. 추월한 주자의 숫자를 일일이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달리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처럼 피로에 지쳐버린 상태에 빠져있고 그 극도의 피로를 온몸으로 전면적 받아들인 채 더욱이 이렇게 착실하게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로서는 그 이상 이 세상에 바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머릿속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그 상태에서는 달린다는 행위가 거의 형이상학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행위가 먼저 거기에 있고 그 행위에 딸린 것 같은 존재로서 내가 있다. 나는 달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으면 마지막 단계쯤에는 1분 1초라도 빨리 골이 내서 아무튼 이 레이스를 완주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선 한 단락을 짓는다는 것뿐으로서 실제로서는 대단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라는 사물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 어딘가의 지점에 다른 일은 젖혀놓고 그저 종착점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꽤 철학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이 철학적이라는 따위의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언어가 아니라 그저 오직 몸을 통한 실감으로써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뿐이다. 마지막 코스에 들어선 후부터는 그런 마음이 한층 더 강해지게 되었다. 나는 나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매우 고요하고 고즈넉한 심정이었다. 의식이라는 것은 별로 대단한 건 아닌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나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서 의식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 존재이긴 하다. 그런데도 그때는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식 같은 건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구쳤다. 장거리 레이스의 결승점에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만 이번에는 뭐니뭐니 해도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다. 오른손 주먹을 허공에서 꼭 쥐어봤다. 시각은 오후 4시 42분, 출발하고 나서부터 11시간 42분이 지나고 있었다. 자랑스럽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 나름의 성취감 같은 것이 이제야 생각난 듯 가슴속에 북받쳐 오른다.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을 자진해서 맡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도 아직 남아있었구나 하는 개인적인 기쁨이며 안도감이었다. 그 레이스가 끝나고 그 직후에는 손잡이를 꼭 잡고 엉금엉금 계단을 기어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두 다리의 피로는 며칠 지나는 사이에 잘 회복되고 평소대로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었다. 이러저러니 해도 나의 두 다리는 장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잘 단련되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손에 관한 부분이었다. 다리 근육의 피로를 커버하기 위해 손을 지나칠 만큼 강하게 앞뒤로 흔든 탓일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자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고 뻘겋게 크게 부어올랐다. 오랜 세월 마라톤을 해왔지만 달리고 난 뒤에 다리가 아니라 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 나름의 자신감도 생겨났다. 달리기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있었다. 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는 장거리 러너로서의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라톤 풀코스 기록은 뛸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갔다. 연습도 레이스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든 것은 똑같은 일의 의례적인 반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내 마음을 뛰게 하진 못했다. 레이스 당일에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의 양도 눈금 하나만큼은 줄어든 것 같았다.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나는 흥미의 중심을 마라톤 풀코스에서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도전으로 옮겨 다시 체육관에 다니면서 열심히 스쿼트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활 스타일도 조금씩은 변해갔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무척 길게 지속된 후유증, 러너스 블루의 안개를 나는 가까스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듯하다. 아침에 조깅을 위해 러닝 슈즈를 신을 때 그 희미한 태동을 감지할 수 있다. 내 주위에서 그리고 내 안쪽에서 그런 공기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작은 새싹을 주의 깊게 키워나가고 싶다. 기척을 놓치지 않도록, 광경을 놓치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는 나 자신의 신체를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이렇게 세월이 한 바퀴 돌아 하나의 사이클이 완결되었다고 하는 실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달린다는 행위가 일상생활에 있어 기쁨에 찬,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일부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기록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아마도 젊은 날과 똑같이 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별로 유쾌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일인 것임은 분명하다. 나에게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시간은 나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훨씬 정직하게 그 직무를 다하고 있다. 아무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요절을 면한 사람에게는 그 특전으로서 확실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고마운 권리가 주어진다. 육체의 감퇴라고 하는 영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이 아니다. 어느 만큼의 충족감을 가지고 42km를 완주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가. 아마도 그것이 이제부터 앞으로의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나는 즐기며 평가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성취의 긍지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울트라 마라톤을 경험하고 그 직후에 뭔가 쓱 빠져나간 후유증이라고 할까, 우울증이라고 할까, 더 이상 달리기에 대한 설렘이나 흥미가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달리기와 운동에 대한 작은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 과정을 한 바퀴, 한 사이클을 쭉 돌므로 인해서 기록과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나이 먹음과 육체의 감퇴라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일종의 특전이자 영예라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요절을 면한 사람에게는 그 특전으로서 확실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고마운 권리가 주어진다. 10대와 20대처럼 며칠 밤을 새고 실컷 놀아도 힘든 줄 모르고 온몸이 쌩쌩한 그런 상태는 확실하게 지나갔지만 대신 우리는, 그리고 저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고마운 줄 모른다면 그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기쁨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여름 폭염이 지속되는 도중에도 가능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인내력이랄까, 우리 스스로를 이겨내는 힘이랄까, 그런 것들은요, 하기 싫은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하기 싫은 것을 한 번 더 해냄으로써 단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단련이 쌓여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